예, 안녕하세요. 뽀꼴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마음에 드는 기사가, 있어서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그 김종인 아시죠? 약간 이준석과 함께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흥미로워서 가져와 봤습니다. 인상적인 부분도 많이 있고, 정치인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새끼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항상 정치에서 은퇴하고 한 발짝 멀어지고 나서야 자기가 아는, 그리고 국민들도 알아야 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좀 열받게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2030 이대남 세대들이 정치인들 급으로 정말 이제 기득권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이미 우리도 이제 다 알고 있구나, 다 진입했구나, 수준이 비슷해졌구나. 그래서 병신 새끼들 별거 없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나도 하는 생각을 팔순 노인네가 대단한 거라고 떠드는구나. 별거 없다. 정치인 좆도 아니네라는 생각도 듭니다. 복잡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제 옳은 분석, 맞는 말을 한다는 거죠. 원론적이긴 해요. 원론적이긴 한데, 정치인들이 다 원론적이죠. 펜떼 굴리는 새끼들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옳은 분석이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진단을 정확히 할 수 있다. 진단이 정확해야 알맞은 처방도 내놓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간단치가 않다. 초기 내각은 능력 위주로 하되 무엇보다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 김 전 위원장은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이라며 미래가 예측 가능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적 구성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냐,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정치인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그래서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신뢰가, 내가 볼 때는. 돈도 돈이지만 신뢰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병신들이 있던데, 우리나라는 뭘 안 훔쳐가니까 신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냥 이제 그 정도 되는 지능이면은 살 만큼 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로 할 말이 없고, 그냥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 맞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이제는 일본이 왜 살아남을 수 있었나에 대한 고찰을 많이 해봤는데, 저 나름대로. 일본은, 뭐라 그래야 되나, 일본도 경제적으로 솔직히 몰락했다고 봐야 되겠죠. 90년대에, 이제 80년대 중반부터 이어져던 버블이 꺼지면서 정말 진면목이 드러나고, 어떤 정말 자기 국가의, 그리고 우리들의 경제적 체력을 알았겠죠. 뼈저리게. 일본은 원래 없는 놈은 없는지 모르고 사는데, 있다가 없으면 진짜 사람이 미치잖아요. 잘 아시듯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힘들었겠죠. 아무래도. 근데 왜 살아남아서, 그래도 지금까지, 예전의 위성에는 못 미치지만 왜 명맥유지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번 해에서는 디플레 탈출 선언도 하고, 지금 많이 어렵긴 하지만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대학생 대졸자 완전 고용까지 이뤄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저는 이제 그게 경제적 자본의 어떤 부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신뢰가 있었던 거죠. 신뢰가. 구성원 간에도. 철저하게 뭔가 다시 시작하면 그래도 할 수 있을 거란, 그리고 뭔가 그런 게 있었겠으니까. 근데 지금 한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제가 늘상 강조한 것처럼 사회적 자본을 항상 등한시한 결과가, 여파가
사실 20년 전부터 나왔어야 돼. 왜냐면 20년 전부터 저출산의 여파만 시작된 게 아니라 그 노무현도 얘기했잖아요. 노무현이 한 말 중에 유일하게 맞은 게 제가 볼 때는 신뢰 사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지는 막 대학 등록금 존나 올리고 사법고시 폐지해버리고 막 그런 거 보면 그냥 정치인들은 다 병신이야. 그런 거 보면은 근데 아무튼 그렇죠. 근데 그 여파가 이제 슬슬 다가오고 있죠. 초등학교도 없어지고 뭐 이런 저출산뿐만이 아니라 왜 저출산이 됐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사회로의 어떤 도약에 실패했어요. 우리나라는 냉정하게 따졌을 때 신뢰사회로 도약이 실패했고 공정함에 이렇게 부르짖는 이유도 사실 애초에 그냥 환경이 공정하다면 공정함을 부르짖지도 않아. 그 히어로가 있다는 것은 사회 히어로가 칭송받고 히어로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빌런이 존나 많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신뢰사회로의 도약이 필요하다. 물론 근데 저는 그걸 기대하진 않아요. 이재명의 인생에서 어떤 신뢰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예. 비단 이재명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냥 대다수의 그냥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정치인뿐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 저마저도, 그리고 이걸 듣는 너마저도, 예. 우리에게는 어떤 신뢰나 어떤 그런 믿음, 그런 것이 좀 없죠. 예.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김종인 씨의 말이 맞기는 하다라는 겁니다. 예, 10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 경제정책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초고령 사회다. 초고령 사회란 것은 돈 들어갈 일만 남았다라는 얘기다. 저출산도 따지고 보면 경제 문제다. 양극화 현상이 심화해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시대 변화에 맞게 경제구조, 산업구조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바뀌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처방이 지금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 마치 일본이 1990년대 초 경기가 나빠지니까 일시적 침체인 줄 알고 재정 풀어 경제 살리겠다고 나섰다가 경제도 못 살리고 잃어버린 30년에 빠진 상황과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비슷하다. 딱 잘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재정을 마중물로 잘못 건드리면 빚만 늘고 효과는 보지 못하는 재정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재정을 투입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근데 추경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부터 이미 신뢰가 없는 거야. 예, 지역 카페에 대해서도 신뢰가 없죠. 지역 카페를 또 얼마나 해먹을까 뒤로. 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 안 될 거야. 예. 우리는 신뢰가 없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면 심화시켰지 줄일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이재명이 돈 풀면 한국은 일본처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종인 씨가 완전히 웃기는 소리입니다. 완전 이거는 전혀 틀리고 너무 나이브해서 완전히 코미디라고 생각될 지경이고 한국은 일본으로 안 갑니다. 저는 그건 확신할 수 있어요. 예, 어떤 방식으로든. 정책이 시행될 시에 한국의 미래는 필리핀이나 베네수엘라지 일본이라는 최상의 선택지가 없습니다. 저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는 확신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거에 대한 신뢰는 무한합니다. 저는 그건 장담해요. 그리고 다른 말도 했습니다. 저출산 원인의 근본적인 원인은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모든 것은 희망에 기원한다고 봅니다. 이건 좀 철학적인 얘기인데 나중에 하고요. 예를 들어 주택 가격만 해도 서울 강남과 강북 가격 차가 10배 가까이 난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소위 강남공화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는 교육제도와 연결되어 있다. 국민의 컨센서스를 얻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옛날 50 출발 직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과외금지를 단행했다. 과외금지는 당시 일반 국민에게 칭송받은 정책이었다. 효과도 상당했다. 나중에 과외가 다시 살아난 후부터 강남으로 모이는 현상이 생겼다.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옛날처럼 강제로 과외를 금지할 수는 없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의 컨센서스를 받아야 된다. 나는 국민투표라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장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지금 부모 능력에 의해 자식의 미래가 결정되는 시대 아닌가.
그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같은 사람은 나올 수가 없다.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지금 개천이 다 말라버려서 용이 나올 수 없는 구조다. 지금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예, 저는 이 말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 말은 항상 뭐라 그래야 되나, 제가 느꼈던 말과 일치해서 좀 좋아합니다. 항상 희망이 없는 사회로 계속 더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희망이 없고, 왜 그럴까? 근데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뭐, 돈이 없으면 희망이라도 있어야 되고, 희망이 없으면 돈이라도 있어야 되는 사회예요, 사실.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습니다. 돈을 엄청 좋아하고 돈에 미친 새끼들이기 때문에 5천만 명이 다 돈에 미쳤어요. 저도 돈에 미쳤고요. 네. 근데 우리가 다 이제 미천이 드러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쌀가마에 있던 쌀이 다 비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몇십 년간 퍼먹어서. 네. 그래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자본은 애초에 없었고, 피크 코리아론이 나온 시점에서, 피크 코리아론 아시죠? 그러니까 한국이 최전성기고 지금 끝나고 있다, 꺾이고 있다는 것을 나온 시점에서 어느 정도 패배주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돈에 미친 나라고, 고등학생 때부터 돈에 미친 새끼들이고, 저도 짐승 새끼들이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돈에 미쳐서 대학도 가고 하면은 뭐 돈도 잘 벌 수 있고 번듯하고 하는데 전부 다 배신을 당했죠. 지금 대학 일자리는 고사하고 군대까지 다 끌어모아서 한 1월 구인 배수가 0.28. 그러니까 청년들이 뭔 희망을 가집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예. 막 그 영포티, 막 조팔육 이런 애들 지금 오면은 그냥 애들 다 살자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제 사람들이 정말로 죽지 못해 막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혁신당의 대표란 새끼는 막 가재, 붕어, 개구리로 만족하며 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분노가 안 그거 합니까? 울분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분노가 없어. 막 분노하지 마. 이러는 애들을 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리고 탕핑 좋죠. 저도 탕핑주의자예요. 탕핑을 말하지만 근데 나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탕핑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 복수해서 빼앗을 수 있으면 빼앗는 게 베스트예요. 제가 볼 땐. 이거에 대해서 너는 뭐 복수기다 뭐 이지랄 하는 새끼는 그러면 너 박정희도 욕하면 안 되겠네. 박정희의 최선의 선택 아니었어? 박정희도 욕하면 안 되겠네. 예. 복수해서 빼앗을 수 있으면 빼앗는 게 베스트입니다. 근데 단지 너무 견고한 구조라서 어쩔 수 없이 밑바닥부터 썩혀서 뿌리부터 썩혀서 장기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탕핑을 하는 것일 뿐, 저는 탕핑보다는 탈취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는 변함없어요. 탕핑주의자이긴 하지만. 근데 하지만 이대로 서울공화국을 만들고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안 그래도 철학이 부재한 나라에서 돈에 대한 희망도 없어졌죠. 사회적 자본은 애초에 없었고. 예. 저는 유일한 희망을 갖는다면 어떤 탈조선에 도전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것에 일생을 거는 삶밖에 우리에게는, 청년들에게는 선택지가 없다. 희망이 있다면 탈출에 대한 희망뿐이다. 예. 김종인 씨의 이야기는 다 원론적이고 다 맞는 말이에요. 만약 뭐 아가리야 뭐 씨바 청산유수지 정치인들이.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최선의 희망 그리고 유일의 희망은 탈출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뿐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희망이라는 불씨에 아마도 강제로 불을 붙여서 많은 이들을 떠나게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